안녕하세요. 만연경입니다. 제가 발표한 제목은 초연결 정보화 시대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역할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관련 이론에 대해 항상 다른 의견과 논쟁이 있지만 정보화 시대의 이론은 제시는 인류 사회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터넷 기술을 급속히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적인 정보화 공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장에 보시면 인문과학은 사람 중심의 과학이며 인간의 자아 인식이고 사회과학,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그 발전 법칙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체 또는 그중 하나 학과이며 인문사회과학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총칭입니다. 중국의 유인 邓小平은 과학에서 당연히 사회과학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 1993년 7월 1일 중국은 공식적으로 학과 분류 및 코드 계획을 시행하여 4,000개 이상의 학과를 수립했습니다. 크게 자연과학, 공학 및 기술과학, 이과학, 농업과학, 인문사회과학의 5가지로 구분되며 많은 교차학과, 학제학과, 신흥학과도 포함합니다. 2008년에는 정철과 등급 조정 등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은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변혁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1949년 이전 민구학술이고 1949년 이후에 공화국 학술, 즉 계급 투쟁의 원칙으로 그런 학술이고요. 1949년 이후에 그 공화국 학술로 정황했고 1979년부터 계급론을 강령으로 인문사회과학에서 현대화를 강령으로 인문사회과학으로 큰 정환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인문사회과학의 세 번째 큰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즉 현대화, 다시 말하면 서구화를 강령으로 인문사회과학에서 중구화를 강령으로 인문사회과학으로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초연결 정보화 시대 인문사회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주로 6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전달 방법의 변화, 학술 교류 방식의 변화, 교육 방식의 변화, 직업 방식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사회 커버넌스 방법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초연결 정보화 시대 인문사회의 문제하면 개인 측면, 즉 개인이 전파 행위에서 가져야 할 독특적 책임, 사회적 측면, 즉 개인의 전파 행위에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개인이 전파 행위에서 가져야 할 법적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그 미디어 사용자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일시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위 논문은 학술 성과의 총량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학술 평가 시스템에서 고학력 인재의 비율은 학술 연구 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학위 교육, 특히 석사 박사 교육은 학술 연구의 전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는 양날의 금이며 실제 생활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천직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대학원생은 학술 연구에 예비역으로서 그 자질을 국가의 혁신 능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상적 영역과 정신적 경계의 상황을 대표합니다. 한 민족의 인문사회 과학 수준은 어느 정도 그 민족의 정신적 풍모, 문화 수준, 발전, 잠재료 그런 것을 반영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은 뛰어난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화된 동물이며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됩니다. 인문사회과학의 이론, 방법, 가치관, 행동교범 등은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에 배려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육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덩쇼핑은 과학기술을 제2의 생산력이라며 과학에는 당연히 사회과학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연구는 과학의 구성 요소로서 자연과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중국 사회인의 생존, 생산 및 교류의 법칙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생산성의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문사회 과학 연구의 핀과 방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의 성공 여부와 성공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SCA 및 SSC의 저널을 발표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져 있습니다. 구제화도 인문사회 과학 연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이를 유일한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은 사회 생산력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근본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 연구는 일종의 문제 지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생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 문제, 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 생산성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생산성 지향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학술 연구의 가치 시스템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뒤에서는 사회의 주류 가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고 안에서는 학술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술 연구는 학술적 합법성을 실행하고 학술 교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구축의 그 합법성을 보장하고 사회 발전에 부합해야 하는데 중국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그 많은 학자들이 SCA 및 SSC의 논문 발표를 과학 연구 목표로 한다는 핀과 지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지향은 국내외 그 학술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구제 사회가 그 중국 인문사회 과학 연구의 그 향후과 발전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 인문사회 과학 연구의 세계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외국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 반드시 진정한 통찰이요 사회 발전 법칙을 밝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결과는 외국, 특히 선진국의 연구 청호도를 충족시킬 뿐이고 학술 연구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맹목적으로 서구화해서는 안 되며 취업과 생활의 압박으로 연구 동기 공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그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는 지식을 축적하고 문명을 개성하고 이론을 혁신이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는 그 인문 현상과 사회 현상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실행이며 그 암묵적인 효과가 있으며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평생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사회 과학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인문 정신과 과학 정신은 인류 문화 정체의 영혼입니다. 초연결 정보화 시대에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지식 개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여 인간의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과거와 현재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안내하며 인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갈등, 정치적 부패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층 통찰력과 제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제, 사회 발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의 법칙과 추세를 밝히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인권 및 평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층 이론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재, 인재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그 혁신 정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그룹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전문 소양과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제 간 교류 및 협력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연결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학문 간의 교류 및 협력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과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고 학문 간의 그 교차 통합 및 혁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초연결 정보화 시대에도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 기반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공하고 사회의 정보화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정보화 시대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역할에도 일부 폐해가 있습니다. 첫째, 지식이 단편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종종 단편화의 특성을 나타납니다. 학술 연구는 예외는 아니며 연구자들은 종종 다른 분야의 지식과 전반적인 착오를 무시하고 자신의 분야의 특정 지시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단편화에 이어져 사람들이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문적 부정행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이는 학문적 부정행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터넷과 같은 채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빼기거나 표절하거나 충분한 연구 없이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결론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학술 연구의 신뢰성과 그 명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에게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과부하 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은 방대한 양의 그 정보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고르지 않습니다. 학술 연구는 예외는 아니며 연구자들은 많은 문헌 및 데이터에 지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헌 및 데이터는 검증 및 스크리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연구자가 많은 정보에서 요용한 지식과 결론을 추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내재, 전통 지식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계속 등장하지만 연구자들이 전통 지식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지식은 현대 기술로 검증되거나 번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지식은 여전히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지식을 무시하면 연구의 단편성과 불완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치 편차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확산은 종종 가치관의 확산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개인의 이익이나 서구 가치의 과도한 강조와 같은 가치관의 편차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의 일방성과 불공정성으로 이어져 모든 사람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초연결 정보화 시대의 인문사회 분야의 그 학술 연구 역할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는 지식 단편화, 학문적 부정행위, 정보 과부하,
전통적인 지시 무시, 가치관의 편차와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착오와 학제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능력과 소양을 향상시켜 그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에 더 잘 기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초연결 정보화 시대의 인문사회 분야 그 학술 연구가 학술 전문적 소양과 혁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연결 정보화 시대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도 인문사회 과학 연구의 기초 이론 성과이며 그 학문적 가치는 시장 교환에 진입할 수 없으며 사회 발전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은 그 장기적이고 간접적이며 광범위하며 저가적인 효과와 신속한 효과가 없습니다. 학술 수준은 그 인시 내용, 형식 구조, 언어 표현의 규증성, 요무에 따라 달라지며 학술적 가치는 제공되는 관련성과 이성 지식의 그 양에 따라 달라지며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참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 연구는 일종의 문제 지형을 반영해야 합니다. 구제 학술지의 주도적 역할을 부정되거나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화도 인문사회 과학 연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이를 유일한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은 사회 생산력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인문사회 과학 연구의 근본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초연결 정보화 시대의 인문사회 분야 그 학술 연구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인문사회 분야 그 학술 연구는 지식을 그 추적하고 문명을 개성하고 이론을 그 혁신하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 기반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공하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 학술 연구 활동의 수행이 정보화 시대의 그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과정을 통해 졸업생의 가치관과 취업관을 형성합니다. 초연결 정보화 시대의 인문사회 분야의 그 학술 연구 역할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는 지시 단편화, 학문적 부정형위, 정보 과부하, 전통적인 지시 무시, 가치관의 편차와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착오와 학제 간 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능력과 소양을 향상시켜 그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에 더 잘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